주식 채권, 특히 채권자한테는 이자 원금 다 갚을 때까지 채권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내 손에 딱 들어오면 채권자보다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내 이익,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이게 도덕적 해이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어때요? 금융기관은 이것도 전문가란 말이야. 그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그 곳에 쓰는지를 사후 모니터링도 금융기관은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게 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활발하게 비중이 높은 이유가 바로 금융기관은 그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덕적 해이를 영어로는 moral hazard입니다.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그래서 이거는 통상 엑스포스트라는 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돈을 빌리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금융기관은 어떻다? 사후 감독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존립의 이유가 있다. 존립의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 해이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를 통해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 확실하게 들면 그 다음엔 어때요? 운전도 조금 막 해도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커버해 주니까 뭐 그냥 막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보험회사도 장치로 만들어 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 얼마까지는 그거는 커버를 안 해줘. 그냥 네가 사고 나면 네가 갚도록 하고 이런 장치가 보험회사도 바로 이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에 대한 그 대책으로 뭐 만든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주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금융기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금 관련 금융기관, Depository Institution, 보험 관련 금융기관, 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 그 다음에 증권 관련 금융기관. 오케이?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의 예. 우리나라의 예는 이게 금융기관 경영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게 80년대에 비해서 2006년도에 예금 금융기관도 확 늘어나죠. 커머셜 뱅크가 이제 상업은행이거든요. 상업은행 수도 확 늘어나고, 그 다음 보험회사도 확 늘어납니다. 보시다시피. 보험회사도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은 여기 없습니다만 뮤추얼 펀드도 확 늘어나죠. 뮤추얼 펀드 늘어난 거 보십시오. 70개에서 7,000개로 100배가 늘어납니다. 하여튼 금융기관 숫자가 전반적으로 확 늘어났다. 금융기관 종류가 이제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상업은행이 있고요. 미국은 굉장히 상업은행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뭐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보험 프리미엄을 정기적으로 받은 다음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지급하는 거죠. 생명보험회사, 통상 이건 죽으면 지급하거나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돈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조금 단기적으로 돈 관리하는 회사고, 이건 자동차 보험 같은 게 다 여기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보험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펜션, 연금 펀드가 있고 퇴직 펀드 같은 게 이제 이게 보험과 사실은 이 생명보험 회사랑 돈 관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보험 쪽에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 타입은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단기 기업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동차 사는데 도와준다든지 그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뭐 자영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할부금융,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는 주식 발행해가지고 돈 모은 다음에 그걸로 다시 주식을 포함한 그 금융상품에다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뮤추얼 펀드인데, 이게 통상 미국 같으면은 100인 이상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규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헤지펀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지펀드도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는 비슷한데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아요. 그래서 헤지펀드는 어때요? 헤지펀드는 공시 목적 뭐 이런 그 충족을 시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펀드가 헤지펀드입니다. 근데 하는 일은 뮤추얼 펀드랑 비슷한데, 뮤추얼 펀드는 규제를 많이 받아서 좀 보수적으로 돈을 모아서 돈 벌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뮤추얼 마켓은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는 그 주식 발행해서 돈을 모아서 이거를 굉장히 단기 금융 상품에다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은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이번에 그 금융위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되는 데는 속된 말로 다 관여를 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기업 인수, 주식 채권 발행할 때 관여를 하거나, 또는 M&A에 관여를 하거나, 또는 직접 딜러로 자기 매매를 통해서 그 금융시장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투자은행은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은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규제기관은, 이거는 뭐 미국의 예고,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투자자한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아까 금융시장에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기관이 나서서 비대칭 현상을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의 경우는 SEC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이 내부자 정보에 기초한 거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건전성 강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과거의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근데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것도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식의 규제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다시 우리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고,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금융기관들, 은행, 보험, 증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규제기관이 있지만, 규제기관이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되는 그 정보를 보다 더 그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은행 건전성이 기본 이유였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것도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